안녕하세요. 하루기적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스케치 앱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토스케치 앱은 기능이 다양한 만큼 좀 복잡해요. 동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처음 화면은 갤러리인데요. 앞으로 여러분이 그리시는 그림이 여기에 저장이 될 거예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새 스케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새 스케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너비 높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2000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이즈를 지정해서도 할 수 있지만요. 오토 스케치에서 자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새 스케치로 들어가셔서 사전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요. 4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편하게 선택하셔서 사용하셔도 돼요. 사이즈를 하나 선택해서 캔버스를 열어볼게요. 스케치를 열고 들어오시면 스케치를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위치나 사이즈에 맞춰 주시고요. 들어오시면 맨 위에는 메인바가 보이고 왼쪽에는 브러쉬 메뉴바, 오른쪽에는 레이어 바가 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브러쉬 바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브러쉬 몇 개를 클릭해서 스케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브러쉬 바 옆에 보시면 조그만 버튼이 2개가 있는데요. 위에 거는 브러쉬 크기 조절이 가능한 거고요. 밑에는 색깔의 불투명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브러쉬 맨 위에 연필 모양을 클릭하시면요. 메인 창이 열리는데요. 라이브러리라 설정이 있고 라이브러리는 브러쉬를 다양하게 모아놓은 팔레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러쉬를 꾹 눌러서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팔레트를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오토 스케치의 특징은 다양한 브러쉬랑 텍스처가 많다는 거예요. 팔레트 라이브러리로 위로 올리시면은 정말 많은 게 나오니까 한번 훑어보세요. 설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정은 브러쉬 각각마다의 설정이 있는데요. 기본이랑 고급으로 나눠지고요. 크기나 불투명도를 조절하셔가지고 본인에 맞는 브러쉬 스타일로 만드시면 돼요. 설정에서 고급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압력 같은 게 들어가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사용하시다가 나중에는 이런 조절도 한번 해보시면서 본인 스타일 브러쉬를 만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위에 메인 메뉴바 설명드릴게요. 오른쪽부터 차례로 설명드릴 건데요. 유리 상자 같은 박스를 클릭하시면 양옆에 메뉴바가 없어지고요. 다시 그 상자를 클릭하시면 메인 메뉴바가 다시 생성이 됩니다. 다시 그 투명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요. 왼쪽에 파란색 버튼이 보이는데요. 얘는 브러쉬 색상 레이어 메뉴를 크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또 위에 작은 거를 클릭하시면 브러쉬 사이즈 조절 버튼이고요. 아래 거는 불투명도 조절 버튼입니다. 맨 밑에 가운데 부분에 회색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또 메뉴바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단축 메뉴바예요. 그거를 보시면 연필도 있고 지우개, 스포이드, 색상 메뉴바, 회전하는 게 있어요. 한 번씩 만져보시면 어떤 바인지 아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만져보세요. 색상바 메뉴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간편한 색상바가 나오고요. 또 다시 색상바를 클릭하시면 색상바 메뉴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메뉴로 돌아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비디오 모양으로 된 거는 촬영 버튼입니다. 그 옆에 T자 모양은 타이프 버튼인데요. 글자로 입력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타이프 메뉴바가 있는데요. 폰트 변경이나 사이즈, 회전 이런 게 가능합니다. 메뉴는 입체 가이드 아이콘인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메뉴가 또 하나 나와요. 거기에서 가이드 라인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이 옵션을 또 한번 클릭하면 또 다른 옵션들이 나오니까 한 번씩 만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림 아이콘은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나 사진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옆에 S자 모양은 예측 스트로크인데요. 얘는 라인을 조금 더 정확한 라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1로 하시면 손그림 같이 이제 자연스러운 라인이 나오고 위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5까지가 높이가 최대인데요. 5 정도로 맞추시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동그라미 선이 만들어져요. 요거는 나중에 이모티콘이나 정확한 선 라인이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 옆에 동그라미랑 네모 아이콘은 도형 아이콘이고요. 메뉴가 직선,
그 다음에 원형, 그 다음에 사각형이 나오는데요. 그냥 스케치에 대고 그리시면은 이렇게 원형이나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그 옆에 아이콘은 대칭 아이콘인데요. 데칼코마니랑 같은 원리고요. 좌우, 위, 아래 뭐 원형으로 이렇게 다 데칼코마니 같이 대칭이 되니까 한번 클릭해 보시면서 만들어 보시면 좋고요. 이모티콘 같은 것에 많이 사용도 하고요. 그리고 이 위에 메뉴바들은 동시에 같이 눌러서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자랑, 데칼코마니라도 같이 사용해서 그려도 보시고 원형이랑 데칼코마니랑 같이 클릭해서 그려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하나를 지우고 싶으면 그 버튼을 누르면 블루 색상이 없어지면 하나는 지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동시에 같이 사용이 된다 그러면 하나는 클릭해서 지워주시면 돼요. 한번 이렇게 동시에도 사용해 보세요. 그 옆에 자 모양은 정말 작거든요. 직선자, 곡선자, 원형자들이 있으니까 이 원형자 같은 경우는 원형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움직여서 원형 곡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자도 많이 활용을 하니까 한 번씩 그려봐 주세요. 팅 모양처럼 생긴 거는 말 그대로 채색을 하는 거거든요. 단색으로 채색하는 거, 그라데이션으로 채색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임계값을 줘서 조절하는 게 있는데요. 요것도 한 번씩 만져보면 재미있으니까 한 번씩 만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십자 모양으로 된 아이콘은요, 변형을 시키는 아이콘인데요. 걔를 클릭하시면 메뉴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걔로 이제 이치 이동도 가능하고 사이즈 축소 확대도 가능하고요. 사이즈 왜곡도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그리시는 그림들을 사이즈 변경이나 이동하실 때는 요 십자가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 옆에 점선 모양과 화살표가 있는 거는 선택 툴인데요. 올가미 툴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그림을 이제 하나씩 움직이고 싶을 때 하시면 되는데요. 약간 이동하고는 달라요. 그림에서 얘만 하나만 움직이고 싶을 때 얘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동 툴로 가셔서 얘를 움직이시면 돼요. 올가미 툴에도 메뉴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뭐 사각형 올가미도 있고 연필같이 하나가 같이 있는 거는 이제 걔를 임계값을 주고 하면은 라인만 선택이 되기도 하고요. 뭐 사각형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더해지는 부분도 있고 요것도 한 번씩 만져보시면서 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니까 한번 만져봐 주세요. 양쪽으로 있는 버튼은 그림을 되돌리기도 하고 다시 불러오기도 하는 버튼이거든요. 요거는 자주 사용하는 버튼이니까 한 번씩 만져봐 주세요. 메인 메뉴 맨 왼쪽에 이제 마지막 아이콘인데요. 3단 모양을 클릭하시면 메뉴 바가 하나가 나와요. 거기에는 이미지 저장하기도 되고 새 스케치를 불러올 수도 있고 갤러리로 갈 수도 있는 바니까 한번 천천히 만져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오른쪽 메뉴바를 설명드릴게요. 맨 밑에 종이 모양을 클릭하시면 색깔 바에서 레이어 바로 변경이 되거든요. 레이어 바로 변경하신 다음에 맨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레이어가 계속 추가가 됩니다. 레이어를 꾹 누르시면 레이어 옵션 창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앞으로 하나씩 만져볼게요. 스케치에 사과를 그리고 복사를 해볼게요. 사과 레이어를 클릭하신 다음에 복사를 누르고 붙여넣기를 클릭하시면 위에 창에 이동창이 바로 떠요. 그러면 이동창을 클릭하셔서 얘를 움직여 보시면 사과가 두 개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옆에 레이어를 보면 사과가 하나였던 게 한 레이어에 두 개가 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복사예요. 이번엔 다시 사과를 하나를 만들어서요. 중복을 한번 해볼게요. 사과 레이어를 클릭하시면 또 레이어 창이 나오잖아요. 중복을 클릭해 주세요. 중복을 클릭하시고 레이어를 보면 레이어에는 사과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스케치에는 사과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동 툴로 다시 가셔가지고요. 이동 툴을 이용해서 옆으로 움직여 보시면 사과가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바로 중복이에요.
두 개가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서 병합을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병합하고 모드의 병합이 있는데요. 병합을 눌러주시면 지금 아래 사과 두 개가 한꺼번에 합쳤죠. 이렇게 레이어를 병합을 누르면 한꺼번에 합쳐져서 한 레이어에 들어가요. 투명도는 그림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미지 불러와서 스케치를 활용하실 때 많이 활용하실 수 있어요. 혼합은 필터랑 같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를 만져보시면 그림의 색깔이 변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세요. 레이어 밑에 컬러 원형을 누르시면요. 색상 팔레트 바가 나와요. 그리고 옆에 브러쉬 바는 만약에 이게 화면에 안 보이면 화면 가운데 조그만 원형을 누르시면 그 안에 브러쉬 아이콘이 있으니까 그걸 클릭하시면 브러쉬 바가 생성이 돼요. 브러쉬 바의 동그라미 및 빨간 부분이랑 색상 메뉴바의 동그라미는 같은 역할을 해요. 클릭해보면 이렇게 같은 창이 나와요. 동그라미를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 가운데 이거 피커라고 하는데 피커를 움직여서 색깔을 추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 바에 있는 색상을 선택하셔도 돼요. 밑부분에 막대기 컬러도 조절하시면은 컬러가 변하고 네모난 거는 옆에 있는 컬러가 그대로 조그맣게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요것도 한번 만져보세요. 이쪽 부분에 스포이드는 색상을 추출할 때 사용합니다. 색상바 오른쪽 옆에는 코픽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얘네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색깔을 명도 채도를 맞춰서 해놓은 색상이니까 약간 팔레트 개념이에요. 편하게 색상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오토 스케치 기능 설명이었는데요. 기능이 많아서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자꾸 동영상 돌려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앞으로 하는 과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